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주 1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역함수의 미분법에서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미분하는 방법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역함수를 구할 수 있을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역함수를 구하지 못하는 함수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2장의 5절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도함수 101페이지 교과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정리라고 해서 3개의 정리가 나왔는데요. 이 정리는 사인 세타에서 세타를 0으로 보냈을 때의 극한이 0이다. 코사인 2번은 코사인 세타를 0으로 보냈을 때의 극한이 1이다. 이렇게 공식처럼 나왔는데요. 우리가 지난 1장에서 강조했던 극한에서의 값은 함수의 연속성을 이용하면 함수값으로 직접 대입할 수 있다는 방법을 쓴다면 사인이나 코사인은 둘 다 연속함수이므로 0일 때의 극한값은 0에서의 함수값이므로 이걸 달리 공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당연히 0과 1이 되겠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저 극한은요. x를 0으로 보냈을 때 분자나 분모가 둘 다 0이 돼서 연속을 적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요. 0분의 0 상태는 지난번에도 했지만 로피탈 정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직 로피탈 정리 안 배웠다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 지난번처럼 교과서 뒤에 가서 확인해 드렸듯이 0분의 0은 각각 2분에서 계산하면 바로 0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는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함수의 공식이 있죠. 요거 이미 다 외워져 있는 공식일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공식 다시 한번 확인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다 외우셔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제들을 거기에 있는 공식 잘 풀 수 있나 꼭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도요. 예제가 한두 개 정도 더 있는데 똑같이 여러분이 셀프 학습으로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거기 있는 예제 말고 우리가 삼각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개 예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얘처럼 sin x도 그 다음에 우리는 sin x 얘네들의 차이가 뭘까 한번 세심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sin x를 미분하면 하는 이 미분 공식 코사인 x다. 얘 공식은요. 저기 있는 x도가 아니라 뭐일 때냐면 레디안 단위일 때의 그 미분 공식이고 저기 있는 x도처럼 60분법일 때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sin x도는 어떻게 되나를 확인하려면 180도가 파이이므로 우리가 x도라고 하는 거는 180분의 파이 x가 될 것이고 그래서 sin x도 즉 sin 180분의 파이 x로 식을 바꾼 다음에 미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를 미분할 때는 x 앞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공식은 레디안 단위의 기준으로의 공식이므로 상수를 앞으로 빼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뭐 상수 정도 우리가 처리 못하는 게 아니라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사인 얘뿐만 아니라 이렇게 호도법이 아닌 60분법으로 계속 하다 보면 요만큼의 상수를 미분할 때마다 불편한 상수가 계속 붙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상수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미분할 때는 이 레디안 단위보다 여기 있는 호도법 60분법보다는 레디안 단위로 환산해서 쓰라고 이 공식은 레디안 단위에 해당하는 공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x도와
x의 미분, 사인 x와 사인 x도의 미분 차이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래프로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사인 x도와 그 다음 x. 사인 x는 요 밑에 빨간색이고요. 사인 x도는 파란색 라인으로 x도라고 하면 이렇게 180, 심지어 360이나 가야 겨우 주기 하나가 나타나므로 얘가 사인 x도가 360도까지 갈 때 얘는 그때 이렇게 움직이는 게 거의 한 57개, 약 57개 정도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만큼 많은 배수만큼 180분의 파이 배만큼 움직인다고, 진동 차이가 그만큼 있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차이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또 예제를 하나 더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y는 2 플러스 사인 3x의 파이다. 별건 아니지만 가끔은 이런 거 미분하라고 할 때 학생들이 가장 당황하는 거 요 파이입니다. 파이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x의 n제곱 미분 공식은 n 곱하기 x n-1을 요 n 같은 경우 양의 정수에서 음의 정수, 유리수까지 다 돼서 실수까지 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편한 실수일 때는 적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럼 y'은 제도 실수이므로 파이를 빼고 2 플러스 사인 3x에 파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그 안에 내부 함수에 대한 미분을 해야 되니까 코사인 3x, 또 여기도 다시 합성 구조로 볼 수 있고 얘를 또 한번 미분하면 3. 그래서 얘는 3파이에 코사인 3x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 하나 한번 확인해 봤고요. 예제 하나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합성이 이렇게 세개 구조, 얘도 세개 구조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세개도 있겠지만 조금 더 복잡한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가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함수에 대한 미분은 하고 접근을 했을 때 그러면 첫 번째 함수, 가장 밖에 있는 외부 함수를 먼저 미분을 하고 내부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두 개의 함수, 이 부분, 두 개 합성되어 있는 얘 부분을 미분해야 되는데 얘를 미분할 때 밖에 있는 이 함수, 코사인 함수를 미분해야 되죠. 코사인 함수를 미분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사인에 탄젠트 x가 될 것이고 다시 또 가장 안쪽에 있었던 탄젠트를 미분하니까 시컨트 제곱 x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x에 사인 탄젠트 x 코사인 탄젠트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세 개 합성된 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얘보다 훨씬 더 복잡한 함수들이 많이 미분해야 될 일이 많으므로 여러분이 이제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과서 얘는 풀이가 다 있고 자세히 다 돼 있어서 제가 교과서 예제는 여러분이 한번 각자 푸실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학생은 눈으로 확인하는 정도로밖에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차이나 이런 예제들, 특히 파이 같은 경우 아직도 당황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얘나 이런 예제들을 한번 만들어서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도함수 내용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2장의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의 6절은 음함수의 미분법인데요. 여기서 음함수라는 용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의 함수들 y는 fx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함수를 오늘 배우려고 하는 음함수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요. 음함수는 보통 이거 0 또는 상수 C꼴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음함수 상태에 비해서 지금까지 기존에 써왔던 y는 fx를 보통 상대적으로 양함수라는 표현을 쓰고요. 얘네를 서로 상대적으로 양함수라고 하지 음함수가 없을 때는 그냥 함수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치 이렇게 이변수처럼 표현된 상수, 이거는 0이거나 상수꼴로 표현된 대표적인 음함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뭐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원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반지름이 a인 어떤 원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원을 처음 배울 때 이런 양함수 구조에서 배웠는데 양함수 구조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위에 있는 반원과 밑에 있는 반원 굉장히 불편한 두 개, 그 안에 루트 안에 또 그나마 착한 2차가 아니라 뭔가 굉장히 복잡한 2차였죠. 그 2차에 합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결합이 돼야 원 하나가 되다 보니까 원이라는 함수 하나를 표현하는데 두 개로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되느니 그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결합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두 개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음함수 표현을 선호해서 썼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음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y를 x로 미분하는 게 목표겠죠. 음함수에서.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번 아까 원처럼 양함수를 떠올릴 수 있으니까 양함수로 만든다. 그런 다음 그 y를 미분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절에서 배우는 이 음함수 미분법은 이 음함수를 양함수로 가지 않고 바로 직접 음함수 상태에서 y로 미분하는 그런 거를 공부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함수로 가지 않고 가기 싫어서 안 가거나 심지어 나중에 굉장히 복잡한 함수들은요. 양함수로 가고 싶어도 또 가지지 않는 함수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된 음함수 자체를 미분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의외로 논리는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데요. 기본적인 건 여기에서부터 한번, 이 원에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x에 대한 미분이었으므로 일단 양변을 똑같이 x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하면요. 같은 식을 같은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면 같기 때문에 시작 논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변은 상수라서 누가 봐도 미분하면 0이 되겠죠. 좌변은 크게는 얘가 합의 미분 원리를 쓸 거고요. 그럼 첫 번째 x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분하는데 이렇게 미분이 되겠죠. 두 번째 이 부분 미분할 때 y제곱을 지금 자세히 보면 x로 미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럼 y제곱을 x로 직접 미분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기에서 연쇄 법칙을 적용해서 y제곱을 x로 미분해야 되지만 미분할 수 없으므로 미분할 수 있는 변수인 y로 미분한 다음 그 y를 원래 미분하려고 했던 x로 미분한다는 이렇게 두 개의 연쇄 법칙으로 갈라져서 풀어야 됩니다. 이 과정. 그러다 보면 여기 플러스 2x는 아까 계산된 우변 0이 되겠고요. 그럼 계산 마무리하면 2x, 2y의 dx, dy는 0. 우리는 이 식에서 dx, dy를 찾아야 되므로 상수 정리를 해서 y는 dy, dx는 마이너스 x가 되겠고 그래서 dy, dx는 마이너스 y분의 x 이렇게 계산된다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에 대한 음함수 미분법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제는
데카르트의 엽선 또는 데카르트의 입이라고 하는 방정식인데요. 요거를 미분한다. 그럼 요 음함수의 미분법 하면 얘 시작 논리는 똑같이 x에 대해서 양변을 미분하면 요쪽 파트는 아까 제곱이었던 걸 세제곱이니까 방법이 또 유사하므로 줄여서 쓰고 요쪽만 클로즈업해서 쓰겠습니다. 그럼 얘는 x로 미분, 얘는 x로 미분할 수 없으니까 y로 미분한 다음에 그 y를 원래 미분하려고 했던 x로 미분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x, y 곱에 대한 미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상수 6배는 뺀다고 하지만 얘는 x, y를 곱한 상태로 이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 y는, 즉 여기 있는 이 y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함수로 바꾸고 싶은데 바꾸기 싫어서 귀찮아서 안 바꿨든 아니면 표현하기 힘들어서 안 바꿨든 여기에 있는 y는 뭔가 x에 관련된 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의 미분은 그냥 x와 단순 변수, 뭔가 독립적인 y 변수가 아니라 x와 관련된 뭔가 함수식의 미분, 즉 x와 x식의 곱에 대한 미분으로 곱의 미분법을 쓰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줄임기호 프라임으로 좀 줄여서 쓰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그럼 곱의 미분을 쓰면 첫 번째 거는 x 미분이니까 1, 그 다음에 y가 그대로 나오겠고요. x는 가만히 놔두고 y를 미분해서 여기에서 곱의 미분은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는 이 과정을 정확하게 또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상수 정리 좀 해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y 미분 요걸 찾는 거죠. 그래서 식 정리하면 y제곱 마이너스 2x의 y 프라임에 2y 마이너스 x제곱. 그러면 y 프라임은 y제곱 마이너스 2x의 2y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이렇게 미분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잠깐 얘 그림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참조 그림 50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얘 완성된 그림은 얘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여기 지금 굉장히 독특하게 이렇게 도드라지는 이렇게 왜 최고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오고 뾰족하진 않지만 저기 3,3점 저기에서의 접선 한번 구해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여기에 그러면 뭐 x와 y에다 3, 3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y바에다가 x도 3, y도 3 이렇게 대입하면요. 여기 둘 다 3 대입하면 9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9.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3,3이니까 지나는 직선은 플러스 6. 즉, x 플러스 y는 6이라는 저 3,3을 지나서 x절편과 y절편 6을 지나는 그런 직선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저렇게 가장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간 저 점에서의 접선도 궁금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접선은 늘 앞에서 궁금했던 수평 접선은 언제 있을 것이냐. 제가 저렇게 이 그림에서 뾰족한 이런 점도 있지만 얘 수평 접선, 즉 x축과 평행한 저 점의 위치에 해당하는 수평 접선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려면 여기에서 계산한 y'이 0인점을 찾아야 돼요. 여기에서 y'이 0인점을 찾아야 접선의 기울기가 x축하고 평행하죠. 그러면 분자가 0인, 즉 y는 2분의 x제곱이 되는 데를, 즉 얘가 0이려면 y는 2분의 x제곱을 만족해야 되고 그 y는 2분의 x제곱을 원래 이 방정식에다 대입을 해서
x 세제곱에 2분의 x 제곱에 세제곱에 6x 이렇게 해서 풀면요. 지금 여기 칸이 좁아서 계산하다 말았지만 x는 뭐 2에 3분의 4제곱 정도 되고요. y는 2에 3분의 5제곱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이제 수평 접선,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거에 해당하는 그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림 5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그 지금 찾은 점이 지금 저기에서는 결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얘기한 요 포인트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방정식 풀면 얘가 나오고 대입한 거를 y에다 대입하면 저 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렇게 아까 이 점과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고 끝날 게 아니라 요 함수는 조금 다시 한번 더 함수 자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얘는 뭐 음함수의 대표적인 알고 있는 함수라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되는 함수라면 얘는 그림은 그렇다고 하지만 이 그림을 조금 분석을 해주면요. 그 다음 52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이 그림은 얘처럼 양함수로 바꾸면 조각조각 3개가 나오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마치 얘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함수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반원, 위의 원과 밑에 반원이 나온다고 하듯이 얘도 저렇게 얘를 y는 이라는 이런 양함수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그림을 표현하면 저렇게 3개의 조각조각이 된 그림인데 걔를 조각조각 나눠서 미분을 하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음함수로 미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식 자체가 얘처럼 이렇게 또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이 식에 해당하는 이 y는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으로 이제 계산해 놓은 결과가 있는데요. 참조 53번 한번 보겠습니다. 저 식 y를 양함수로 얘처럼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기에서 뭐 우리가 미분을 우리 능력으로 못 푼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저거 계산하기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미분 편하게 하려고 음함수 자체로 미분을 해도 얼마든지 그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뿐만 아니라 방정식들 심지어 직접 수평 점근선, 필요한 점근선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예제에 보다 선생님이 조금 더 이번에는 다른 때하고 다르게 더 쉽게 갔는데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일부러 이번에는 음함수의 미분법 원리 파악을 해서 처음에는 교과서 예제들보다 훨씬 더 함수를 좀 쉬운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대신 제가 교과서보다 쉽게 접근해서 나중에 조금 어려운 음함수의 미분법 이계도함수까지 갈 거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예제들은 여러분이 꼭 각자 한번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예는요.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 역시 교과서 예보다 아직 쉽습니다. 이 함수를 일단 미분을 하라고 했으니까 음함수로 받아들여서 저 함수의 y를 x로 미분할 때 조금 전에 배웠듯이 그냥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들을 똑같이 일단 x로 미분을 하겠고요. 그러면 좌변은 1이 되지만
우변은 연쇄 법칙이 적용돼서 sin y를 x가 아닌 y로 먼저 미분해서 코사인 y, 그 y를 원래 미분하라고 했던 x 변수로 미분. 그래서 여기서 dy dx라고 하는 얘는 코사인 y분의 1입니다. 뭐 이미 답이 나왔다고 할 수는 있지만요. 여기서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y를 x로 바꿔서 마무리를 해준다면 여기 있는 코사인 y는 처음에 x로 바꾸려면 사인 y로 표현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러면 코사인 y와 사인 y의 관계는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y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물론 지금 사실은 여기에서 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쓰지 않지라고 할까봐 잠깐 추가 설명하면요. 여기 있는 이 그림 중에서 영역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얘를 나중에 뒤에 있는 삼각함수, 사인 함수의 역함수처럼 쓰기 위해서 y는 사인 x, 원래 xy가 바뀌기 이전에 이 y 함수에 대해서 너무 높네요. y는 sin x라고 하는 이 함수에 지금 역함수로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역함수가 되려면 기본 조건이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sin 함수는 여러분이 알듯이 1대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걔한테 역함수를 설정해 주려면 1대1 대응이 되게 구간을 정해줘야 되는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한 주기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럼 도대체 전체 주기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고 한 주기도 표현하지 못하는데 그걸 과연 사인 함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0을 포함한 1대1 구간을 굳이 잘라본다면 여기서처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될 것이고요. 이 구간만 가지고도 나머지 반주기에 해당하는 거와 패턴이나 모양은 대칭 이동시키면 비슷하므로 얘를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역을 억지스럽게 한 주기는 아니지만 요만큼 잘라서 정의역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x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제한시키다 보니까 역함수는 나올 수 있고 걔에 대해서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y 변수 입장에서도 2분의 파이에서 여기선 역함수니까 저기에 있는 x가 여기 y로 받아지겠죠? 그럼 이 구간에서의 코사인 값은 양이 되는 거죠. 이게 0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양으로 뺐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된 이유는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얘는 그러면 루트 1 마이너스 얘가 뭐이므로 x이므로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계산 마무리가 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했지만 식은 이렇게 표현한 거에 이 함수의 미분은 얘다라고 했지만 원래는 얘가 y는 sin x의 역함수 역할을 하는 y로서 6장에서 다시 배우는데요. 결론은 여기 있는 이 y, 즉 이 y는 sin 함수의 역함수 역할을 했고 우리가 역함수는 인버스 기호 쓰듯이 여기는 똑같이 이런 표현을 써서 sin 함수의 역함수고 걔의 미분은 지금 그 함수 y에 대한 미분은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제처럼 풀었지만 사실 지금 마지막에 쓴 얘는 6장에서 공식으로 나오는데요. 물론 거기에서도 지금처럼 간단하게 유도는 하는데 처음 낯설게 사인 함수들 이런 함수들의 역함수가 너무 내용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 미분 공식까지 끌어가기가 보통 어렵기도 하고 즉 진도상 다 설명하기도 힘들고 또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버거워서 미리 뒤에서 할 거지만 간단하게 현재 범위에 맞는 기호로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얘는 이렇게 나중에 가면 역함수의 미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자주 쓰이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탄젠트 y. 물론 여기에서도 y 미분을 원하는 거죠. 즉 dy dx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지금 저 옆에 있는 것처럼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풀 것이고, 얘 또한 원래는 x와 y가 바뀌기 이전 상황을 보면 누가 봐도 이 상황으로서 하고 싶은 의도는 이렇게만 써놨지만 원래는 탄젠트 함수에 지금 역함수를 하고 싶은 거고, 역함수가 설정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돼서 당연히 여기도 x는 0을 포함한 구간 중에서 1대1 대응이 되고, 한 주기 정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범위 안에서만 역함수가 설정되고, 그거에 대한 얘를 미분을 하는데 음함수 미분법으로 미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양변을 똑같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좌변은 1이 되겠고, 이쪽을 바로 x로 미분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y로 먼저 미분을 하겠죠. 그러면 그런 다음 y를 x로 미분. 그러면 탄젠트를 미분하면 이게 되겠고, 여기서 얘는 y 프라임. 그럼 y 프라임은 결국은 시컨트 제곱 y분의 1. 즉 저 y의 미분은 이건데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시컨트 제곱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x로 지금 여기 있는 미분한 결과를 x로 이렇게 줄임기호로 썼으니까 지금 변수가 뭔지 확인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원하는 건 x변수로의 미분이므로 x로 좀 마무리 표현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표현을 하려면 탄젠트 함수하고 시컨트하고 연결된 관계식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 시컨트하고 탄젠트하고 연결된 관계식은 시컨트 제곱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다를 활용해서 저기 있는 x식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y를 x로 미분하면 얘단데, 얘 또한 뒤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음함수적인 표현으로 쓴 여기 있는 저 y는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로서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의 인버스 기호를 그대로 써요. 사실 뒤에서 읽을 때. 그래서 탄젠트의 역함수고, 걔를 미분한 게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다를 지금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공식은 뒤에 가서 따로 보이지 않고 미리 여기에서 음함수적인 어떤 지금까지는 조금 다소 단순한 함수 유형을 했다면요, 약간 함수를 조금 난이도를 복잡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단순하지만 교과서처럼 이렇게 사인 안에 xy가 들어갔을 때, 요거는 음함수라고 하기에는 요 부분이 조금 내 수준에 복잡하다. 즉 음함수의 어떻게 보면 합성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 경우는 기본 논리는 여기서 y를 x로 미분하길 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x변수에 대한 미분을 위해서 양변을 똑같이 그냥 x로 미분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알으니까 바로 이 y의 y 프라임, 얘는 2x까지는 쉽고요. 이 부분 너무 줄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얘는 좀 자세히 한번 클로즈업을 해서 식을 쓰면요,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했을 때
사인 안에 요만큼 자체가 복잡해요. x로 미분하려니까. 사인에 그러니까 x에 관련된 식이긴 한데 사인. 그래서 첫 번째 합성 구조로 분석을 하고 밖에 있는 사인 함수를 먼저 미분하면 코사인인데 그 안에 있는 건 그대로 쓴다는 방법은 똑같고요. 그 안에 있는 저 xy를 다시 한 번 더 미분하는 변수인 x로 미분한다로 뺍니다. 얘는 아까 곱의 미분 방법하고 똑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2x 그 다음에 2y의 y 프라임. 이제 얘는 앞에서 했던 방법하고 똑같이 계산하니까 여기는 곱의 미분 쓴다고 그랬죠? 그럼 x를 미분하면 1, 그 다음 y, x는 가만히 놔두고 y 미분, y 프라임 이렇게 돼요. 기본 계산은 했는데 여기서 뭐 찾기죠? 우리는 y 프라임 찾기예요. y 프라임을 찾으면 2y, 여기에도 y 프라임이 있고요. 이쪽에도 y 프라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묶으면 마이너스 x의 코사인 xy. 그 다음에 프라임하고 상관없는 건 아예 우변으로 다 넘겨주면요. 그 다음 2x 플러스 y의 코사인 x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제가 y 프라임을 빼먹었네요. 정리하면서 그래서 y 프라임은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 구조로 조금 복잡하게 돼 있는 거를 교과서보다는 그나마 좀 쉽지만 이렇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요거를 참조 그림 55를 한번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볼까요? 55가 다음 그림이죠. 이거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y는 x에 사인 플러스 x 뭐 이런 거 해봤는데 거기에 지금 y가 더 곱해지고 여기는 x가 곱해진 유형의 그래프는 저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예제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패턴은 요구처럼 곱의 미분을 그냥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바로 한번 계산을 곱의 미분을 하면 얘는 첫 번째는 x를 미분하니까 sin y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가만히 놔두고 여기는 sin y를 미분하려면 코사인 y의 y 프라임이 되겠고 여기에서도 곱의 미분을 써주면 y는 y 프라임의 sin x 곱의 미분 쓰는 거죠. 여기에서도 그 다음에 앞에 있는 y는 가만히 놔두고 sin을 미분하면 코사인 x. 그래서 여기 있는 y 프라임들 찾으려면 x 코사인 y 마이너스 sin x의 y 프라임은 y 코사인 x 마이너스 sin x sin y죠. 참. sin y죠. 그러면 y 프라임은 이렇게 된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꾸 사인하고 코사인만 차수를 놓고 복잡하게 하느냐? 그러면 다시 다항식 xy로 가서 2차가 아니라 한 4차 정도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 좀 그 다음 문제가 길어서 좀 지워야 되겠네요.
다항식인데 다소 좀 복잡한 듯한 다항식이죠. 그렇지만 음함수로 보기에는 아까처럼 sin xy 못지않게 여기에서 음함수의 복잡한 합성 구조처럼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아까 연습을 해봤으니까 다항식 정도는 음함수의 합성 구조를 바로 그 연쇄 법칙처럼 바로 써주면 크게는 이 식을 x로 미분하는 거니까 2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즉 y라고 표현했지만 얘도 x에 관련된 식이므로 그런 것들을 제곱의 합을 했으니까 커다란 뭔가 x식 덩어리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2, 그 다음에 x식 덩어리에 1제곱이 되겠고 x제곱 플러스 프라임 기호로 써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미분이 되겠고 얘는 2x 마이너스 2y의 y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안에 있는 거 미분해주면 계산 논리가 복잡한 건 아닌데 계산이 의외로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 y''을 찾으려면 거기에 또 2배가 더 있네요. 그러면 뒤에도 y' 있는 것까지 한꺼번에 묶을까요?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2y에 y' 되겠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y''은 나누면 얘가 2y로 앞에 빼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2 같은 경우 좀 지워주고 정리하면 한번 미분한 거는 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아까보다 계산이 어렵거나 해서는 아니지만 보시면 계산이 굉장히 길고 귀찮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까처럼 수평접선을 갖는 경우, 즉 y''이 0인 포인트를 찾는다. 여기에서 y''이 0인 거, 수평접선. 뭐 아까 데카르트 입에서도 보면 거기서 가장 볼록한 부분이 왠지 수평접선일 것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확인해 보니까 가장 볼록한 점이 아니라 그 옆에 수평접선을 갖는 부분이 따로 있듯이 여기에서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수평접선을 갖는 걸 한번 판단한다면 분자가 0인, 물론 x가 0일 때도 있지만 0일 때는 지금 x가 0일 때는 포인트 안에 없는 점이니까 여기에다가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분의 1이 돼야 되겠고 그 2분의 1을 그 조건식에다가 대입하면 4분의 1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는 이 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해서 x제곱을 풀면 4분의 3 되겠고 그러면 x는 요거의 제곱근이니까 2x의 제곱이 이렇군요. 그럼 x는 8분의 3,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포인트는 찾았지만 굉장히 불편한 포인트로 나올 뿐만 아니라 마무리로 y까지 대입해서 하면 얘는 2분의 2 루트 2 8분의 1이니까 1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여기에서 x와 y로 다시 환산해서 이렇게 풀으니까 그렇죠. 얘는 실질적으로 참조 그림 56을 보시면 얘 그림은 마치 우리가 자주 쓰는 무한대 같은 그런 모양의 그래프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 배운 게 무한대라 지금 무한대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 얘는 뒤에 가서 극좌표계에서 보면 연주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갑자기 XY를 하다가 극좌표 얘기는 뭐고 연주형은 뭐냐? 지금 얘기했듯이 이 문제를 XY 시각으로 풀었을 때 이렇게 복잡하고 물론 계산을 못해서는 아니지만 계산해보고 수평접선을 딱 구해봤더니 얘 수평접선 구한 포인트가 지금 4개의 포인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저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 XY 관점이 아니라 10장인가요? 극좌표계에 가면은 XY, 즉 평면에 있는 XY를 보는 관점을 저렇게 직교좌표계가 아니라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와 사이각 평각으로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 X를 R 코사인 세타, Y를 R 사인 세타로 분석을 해서 쟤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다르게 하다 보면 저 식은 이러한 연주형이 나오고요. 그때 가서 물론 지금 현재 왜 이 식이 이렇게 돼? 너무 이렇게 또 자세히 설명하면 마치 극좌표를 다시 설명하는 것 같이 돼서 요 과정은 극좌표 가서 자세히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요렇게 연주형으로 바꾸면 식은 얘보다 훨씬 간단하죠. 누가 봐도. 그래서 이거를 R을 세타로 미분해서 얘보다는 이렇게 불편하게 힘들게 귀찮게 계산하지 않으면서도 수평접선이라든지 이런 걸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얘는 그림도 무한대 모양이기도 하지만 뒤에 있는 얘하고도 같이 연결되고 아마 1학기 안에는 요게 극좌표계가 안 들어가지만 2학기에 이 극좌표계로 환산해서 이 연주형에 대해서도 접선의 기울기 지금처럼 수평접선이라든지 이런 걸 푸는 방법을 하는데 여기하고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미리 간단하게 확인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얘보다는 훨씬 간단한 함수처럼 표현됐는데 이 함수도 방법은 비슷하니까 과정은 생략하고요. 얘도 완성된 그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얘는 참조 그림 57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얘는 참 아까는 무한대 모양이었다면 얘는 누가 봐도 무슨 모양이냐면 팔자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또 이거 XY 바꿨다, 직교다, 대칭이다까지 설명하면 조금 길은 것 같아서 그랬다면 아까 요 모양, 저기 있는 이 모양을 조금 바꾸면 뒤에 가서 즉 x의 4제곱,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요 모양은 다시 또 연주형처럼 또 그런 모양으로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림 자주 쓰는 무한대와 팔 모양인데 나중에 연주형으로 배우고요. 그 다음 예제 하나 또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y 프라임 음함수죠. 기존 함수에 비해서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서도 목표는 얘를 구한 다음에 이 미분값이 0이 되는 x점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고 이분은 벌써 이제 간단하게 끝났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를 음함수로 그대로 놔두고 음함수 미분법을 했고 그 미분한 거에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거죠. 미분값이 0이 되는 거, 분자가 0이 되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분자가 0이 되는 포인트는
f 함수가 x가 0일 때도 0이고 그 다음에 얘가 0일 때 식으로만 보면 플러스나 마이너스 1일 때도 0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 놔두면. 근데 내가 이 함수를 음함수가 아닌 양함수로 바꾸면요. 예로서 여기 있는 이 y를 그대로 y로 놔두는 게 아니라 x에 관련된 식까지 환산을 해주면 이거는 요거의 3분의 4제곱이다 보니까 분자 있는 얘하고 지워져서 3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된 거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y를 그냥 덩어리로 음함수로 이렇게 놓고 놔두는 게 아니라 얘를 다 x로 환산해서 보니까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점은 얘가 아니라 얘인 거예요. 0인 점이죠.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0일 줄 알았던 그 플러스 마이너스 1일 포인트는 오히려 분모가 0이 돼서 미분값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플러스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그런 무한대형으로 가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통 아까 음함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a제곱만 해도 그냥 a를 이렇게 y로 놔뒀지만 이런 예민한 포인트를 확인할 때는 지금처럼 이것만 딱 보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y 프라임이 0이야. 그래서 수평 접선을 갖겠어 하고 그래프 패턴을 분석하면 안 되고 만약에 내가 아는 그림이라 용감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모르는 낯선 그림일 때는 그리고 그거에 특히나 지금 미분 갖다가 그래프 패턴, 즉 접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낯선 그림에서 낯선 함수에 대한 그래프 패턴을 분석한다면 여기 있는 y를 원래 x로 환산해서 정리해 보니까 이거일 때는 0이지만 이거일 때는 0이 아닌 무한대형으로 간다고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은 쉽지만 일부러 한번 요것 때문에 이제 제가 예제를 갖고 왔는데요. 요것도 그러면 지금 요 예민한 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요 유형에 대한 그림은 그 다음 참조 그림을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분석해 드렸듯이 0인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 수평 접선을 갖는 상태가 되지만 플러스나 마이너스 1에서는 이렇게 수평 접선이 아니라 뾰족해서 어디까지나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나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 유형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짙은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원래 이 함수의 그래프고요. 저기에 나름 선이 또 곡선이 더 있죠.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것도 같이 짙어 보이는데 사실은 요 곡선하고 이거하고 이거는 그 함수의 미분함수, 도함수에 해당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함수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래프 패턴을 분석하는 접근을 했는데 물론 여러분은 설사 이 도함수 구해서 이렇게 식을 그래프를 그려도 얘 가지고 아직은 저 그래프가 되겠구나 하고 패턴을 명확하게 하기는 힘들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도함수를 가지고 그래프 원래 F를 패턴을 분석해보는 방법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지금 그래프 패턴까지 하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